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공정과정위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조작된 걸까?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1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아서 전체 의원 103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58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그중에서 오랜 현장 실무 경험과 집행력을 갖춘 정책 전문가로 또 초선 모임을 이끌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통합당의 박수영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에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죠? 네, 그랬습니다. 네. 30년여 년 공직에서 봉직을 했습니다. 예, 또 이후에 이제 교수로 활동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또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에 보니까 대표도 맡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한반도 선진화재단 대표를 맡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정 쪽에 주로 있었는데 행정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로 풀어야 될 일이 있다. 네. 이런 이제 기치를 내걸고 정치권에 진출하셨는데 지금 한 두세 달 돼가는데 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이 뭐 맨날 노는 것 같고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네. 네. 뭐 월화수목 금토일 할 것 없이 모든 일정이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월화수목은 여의도에서 금토일은 또 지역구를 내려가야 되니까 지역구에서 또 바쁘게 일상을 보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 놀고 먹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세비 엄청 줄여라, 뭐 중위소득 이하로 내려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한번 와서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정 이제 2달 정도에 관련 일반적인 질문드렸었는데 사실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여당 소속이냐 야당 소속이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을 야당, 제1야당이긴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환경 어떻습니까? 뭐 어렵죠. 뭐 자괴감을 느낄 때도 많고요. 소수 야당의 서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초선 의원님들이 사실 준비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하. 법안도 많이 갖고 계신데 이게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매우 많은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앞서서 할 때 정책 전문가 얘기했었는데 통합당의 초선 공부 모임이자 이제 개혁 모임 초심 말리던가요? 네, 초심말리입니다. 네, 예, 예. 초심을 끝까지 가자.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 대표 맡고 계시는데 네, 네. 그동안 어떤 활동이 있었고 또 당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요? 네, 초심말리는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 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사실은 정당 내부 개혁에 초점을 맞췄고요. 아하. 하반기에는 이제 정치 개혁, 더 큰 그림 위에 본격적인 사실 통합당 자체가 급하죠 지금. 예, 우선 우리 급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서 뭐 여의도 연구원을 당 대표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청년들 2030 세대를 30% 공천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법안을 우리가 내는데 전부 종이로 들고 지금 도장 받으러 다니고 있는 국회 시스템인데 이것 좀 전산화 시스템을 바꾸어서 그냥 앉아서 클릭하면 법안에 공동 발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하자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냈고 발표를 했고 언론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의 주도 세력 또는 뭐 비대위 체제에서는 어떤 호응입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비대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사실 직접 만나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중에 네. 채택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네, 21대 국회가 공식 개원을 하고서 첫 원내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당 활동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의정 활동에서요. 네. 예. 초선 의원님들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제 소수야당 3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수야당으로서 어렵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실은 3분의 1의 소수 야당으로서 상당히 이 정도 스탠스를 지켜올 수 있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조목조목 반박하고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여서 정당 지지율도 가까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임위의 의결 과정도 그랬었고 또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경과 보고서 그랬었는데요. 네네. 통합당은 반대의 표시로 퇴장을 해버렸는데 그 방식 가지고 계속 그 반복해서 야당의 활동 그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퇴장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고요. 본회의의 법안도 기권하지 말자. 가서 반대 토론을 충실히 하고 국회 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180대 103으로 법안마다 지자. 쿨하게 져주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 180대 103으로 지는 법안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국민들이 아니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괜찮았는데 맨날 이렇게 지네? 이런 것들이 쌓여야 2년 뒤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새 민주당에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건달까요? 밀어붙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인데요. 신행정수도 네. 얘기인데 통합당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번에 꺼낸 것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다수는 이루고 있지만은 태도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검토하자는 쪽도 있고 네, 뭐 다양한데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 어떻습니까? 그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 게 정당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뭐 금태섭 의원 징계하듯이 다른 얘기한다고 징계하는 정당이 아니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행정수도 이전 이런 문제에다가 연달아 개헌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제기해야 될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될 큰 문제이지 원내대표가 불쑥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아갈 과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이 행정수도 이전 할 적기인가 하는 부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도 어렵고 뭐 일자리도 안 되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도 있고 다양한 국가적인 부동산 급등 문제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개헌과 수도 이전 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민생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엉뚱한 주제로 전국을 이끌어가고 부동산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죠. 부분적인 해법은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국민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어서 일찍 갔지 않습니까? 네. 갔는데 부동산이 해결이 됐나요? 처음에 잠시 괜찮은 듯 하다가 서울 부동산 다시 오르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누가 뭐라 그래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서울 강남 살기 좋고 학군 좋고 그러니까 서울 강남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 같은 곳을 강북에 만들어 주든지 강남의 재개발을 더해서 공급을 더해 주든지 하는 방식의 수요 공급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규제와 세금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제 뭔가 제도화 시켜야겠지만은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선도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일가구 일주택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부동산 민주화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이제 내년 초까지인가요? 지금 간부급들은 실거주 한 채 빼고 하지 않으면 인사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 1가구 1주택을 아예 법으로 박아놓자. 이거는 상당히 정부 만능주의에 빠졌다. 아하. 또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민주화가 아니고 부동산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다든지 친인척들이 있어서 시골집을 갖고 있을 경우가 있고요. 네. 사업을 뭐 서울과 대전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하는데 그럼 갈 때마다 호텔에 가서 자라는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투기로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핀셋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지 법으로 1가구 1주택 이상은 못 가진다. 이건 뭐 부동산 민주화가 아니라 부동산 사회주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공급이 기본적인 이제 대응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국토부라든가 정부 쪽에서도 특히 이제 서울 쪽에 층수를 그동안에 제한했던 35층 이상도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투리 땅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들을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들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거는 해볼 만한 뭐 보충 효과라고 보십니까? 예, 용적률을 높이자는 얘기는 저희 당이 진작부터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예. 뉴욕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나게 큰 빌딩들이 마천루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건물들이 대체로 작거든요. 네. 용적률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용적률을 풀어주되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춰야지 엉뚱하게 외곽에 있는 골프장을 풀어서 하겠다.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의 이제 용적률을 이제 더 확대하는 것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건 뭐 아주 조금 저희가 일찍이 주장했던 네. 제안이지요. 네. 용적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단신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의원께서는 오늘 중대한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 해당 정당이 네.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이름을 다른 당도 올렸습니다. 호응했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호응하셨습니다. 예. 네, 여당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통과 자체는 아무래도 여당이 3분의 2이다 보니까 뭐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통합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 세 당이 민주당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그 당원들, 국회의원님들은 또 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본인들의 당헌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법안을 반대하고 부인하게 되면 본인들의 당헌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해 있을 것이고 막상 투표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탄핵 때 2표 내지 6표가 이탈했다고 하는데 예. 몇 표가 뭐 이탈할 서로 건지 지켜봐야 될 것 민주당과 같습니다. 통합당 간의 계산 어느 쪽이 맞느냐 논란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1,000억 정도 드는 선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중대 과실 내지는 부정부패로 했는데 또 그 나라 돈으로 재보궐선거 하는데 아무런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뭐 맞지 않다,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 얘기가 나온 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요. 현재 대통령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자리가 생기자마자 문제가 생기자마자 네. 60일 내에 선거하도록 돼 있죠. 네. 그래서 나머지 선거들은 전에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300명이니까 몇 사람 그대로 유고가 생겨도 상관없지만 서울시, 부산시장 이런 경우에 내년 4월까지 기다리도록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많죠. 자치단체 장은 그 조항에서 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10월과 4월에 2번 하던 것을 그랬죠, 개정. 4월로 한 번으로 몰았습니다. 15년에 개정했죠. 예, 개정해서 몰았는데 모든 공직선거를 몰다 보니까 지자체 장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장의 경우는 의원 한 사람하고 300분의 1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자체 장은 떼내서 4월과 10월에 2번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시, 부산시 정도 워낙 규모가 큰 그렇습니다. 단체장인데 예. 1년까지 공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공무원 것은 좀 출신 그렇습니다. 권한 대행으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뭐 대통령의 경우는 워낙 비중이 크니까 바로 이제 60일 내에 이제 하도록 돼 있는 면도 그렇습니다. 있고 참고로 말씀드렸던 예. 겁니다. 예. 아까 이제 더구나 이제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 예.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공천 제안했는데 어떤 방식인 겁니까? 지금까지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뽑아보자. 그러니까 18개 선거구에 다니면서 당원과 주민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끝장 토론을. 무조건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하는 형태로 18개 선거구를 전부 도는 겁니다. 이래서 그중에 누가 똑똑하고 누가 비전을 갖고 있고 누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 전에는 이제 TV 등에서 뭐 슈퍼스타 K 이런 거 나오니까 수습계 방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스트롯 방식 얘기하던데 그렇다고 네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결국 목표하는 바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 숨은 보석을 발견하자 이런 것이거든요. 전에처럼 아름아름으로 선거하고 TV 토론 한 번 하고 투표하는 방식 이거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훌륭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당에서 초선 모임들 주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앞서 지금 오늘 시작할 때 통합당은 58명이지만은 전체 네네. 의원들 300명 중에서는 151명 그것도 절반이 조금 넘는다라고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당 초선 의원들도 만나봤었죠. 물론이죠. 예.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새로 진입한 초선 의원들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국회를 리셋할 수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이해찬 대표께서 물러나시고 다른 이제 대표가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 부드럽게 초선들 간의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래도 그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통합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물론 경쟁 상대인 민주당이 내려간 점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안정적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전략이 길거리로 나간다 이런 게 아니고 국회 안에서 쿨하게 져주는 방식인데 이게 쿨하게 져주고 있다. 예, 쿨하게 져주는 방식이 중도 5%를 땡겨올 수 있다. 우리 지난번 대선에서 총선에서 8.4%를 졌거든요. 그냥 5%만 우리 쪽으로 오면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네. 쿨하게 져야 됩니다. 예. 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또 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저는 보수 정당을 애정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보수의 가치가 자유와 공동체인데 이 가치는 매우 좋은데 메신저들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좀 쿨하고 댄디하고 뭐 합리적이고 부드럽고 좀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메신저로 나와서 보수의 가치를 많이 선양을 시키고 그게 애정하는 정당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을까 합니다. 예. 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제니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